안녕하세요. 예술에 관한 수다, 예술적인 수다를 지향하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164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오늘도 김수연 문화예술 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네, 와 오늘도 엄청 기대가 됩니다. 뭐 뉴진스 하면 요즘 뭐 정말 너무 노래도 좋고 예쁘고 네, 다들 막 난리죠. 그냥 뉴진스 거의 그 분위기인데 뉴진스의 하이보이, 어텐션, 디토 다 엄청 좋아하시는 노래들을 작곡하신 분을 저희가 오늘 모셨습니다. 그리고 또 첫 음반 뽕으로 한국 대중음악상 4관왕을 차지하면서 한국 음악계에 큰 임팩트를 남긴 프로듀서 이호공 씨, 그리고 또 작곡을 전공한 작곡가가 나오셨으니까 네, 박재현 기자도 함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댄스 음악을 만드는 이호공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항상 지금 자기소개를 댄스 음악을 만드는 이호공이라고 하셨는데 뽕을 찾아서에도 앞에 항상 그 소개가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저 그거 다 봤어요. 네. 앞에 진짜 뽕나무 열매도. 네, 그렇죠. 네. 혹시 뭐 댄스 음악이라고 이렇게 소개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음악을 듣는 순간 중에서 제 가장 좀 와닿는 순간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댄스 음악이라는 게 보통 댄스 음악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어떤 면으로는 춤을 출 수 없는 음악은 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음악에서나 이렇게 춤을 출 수 있는 뭐 그런 사람들이 되자라는 의미도 조금 있고요. 근데 실제 댄스 하는 거를 좋아하세요? 사실 춤을 잘 추지는 못해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춤추러 춤 배우러 가셨는데 이사륙? 네네. 네. 이사륙 너무 리듬작. 어렵더라고요. 네. 네. 어렵더라고요. 네. 전 지금도 그래서 제가 그 춤을 배웠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 영등포에 있는 연수원에 가셔가지고 그 배우시는데, 그러니까 뽕을 찾는 과정을 이제 찍으신 거더라고요. 그게 이제 몇 년에 걸쳐서 그랬는데 그 중에 좀 초창기였잖아요. 그거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춤을 배우러 가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 너무 어려운데 제가 봐도. 근데 지금 방금 뽕 얘기하셨는데 그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음반이라고 들었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하셨고 그리고 뽕이 뭐지?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앨범을 낸 다음부터는 뽕이 뭔가를 생각을 하면은 이제는 저는 그냥 제 앨범인 것 같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는 뽕이라고 하는 단어 글자 한 글자로 떠올려지는 이미지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요. 왠지 모르게 어떤 뽕기라고 하는 약간 슬픈 느낌도 있고 또 글자의 생김새도 살짝 좀 웃기게 생겼고요. 그래서 그 말도 왠지 모르게 우리의 무언가 약간 그 길티 프레셔 같은 거를 자극한다고 해야 되나? 뭔가 왠지 입에 담으면 안 될 것 같은 글자이기도 하고요. 여러모로. 하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솔직한 단어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아는 사람들끼리만 몰래 얘기해야 되는 단어인 것 같기도 하고 그 어떤 속내에 관한 뭔가 뉘앙스도 좀 있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담을 수 있는 음악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게 앨범의 가장 첫 번째 목표였었어요. 어쩌다가 그 생각을?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이제 형의 앨범을 그러니까 당신 앨범을 뽕 어떠냐? 타이틀 뽕 어때요?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게 뭔가 어딘가 확 꽂혔고요. 바로 뽕 멋있다. 왜냐하면 뽕으로 앨범을 낼 수 있으면은 무엇으로도 앨범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같았고요. 저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한국에서 음악을 들은 사람이기다. 뽕짝 음악이라는 거는 뭐랄까 그 누구의 페이보릿도 아닌 것 같거든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이 뽕짝이야라고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웬만해서는. 근데 한편 또 어떻게 보면은 누구라도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음악이기도 하고요. 그 음악을 들으면은 뭘 해야 되는지도 다 알고 어떻게 춤을 춰야 되는지도 다 아는 것 같아요. 그게 한국인이라서이기도 하지만은 일단 그
그렇게까지 빠른 노래에 출 수 있는 춤이 사실 많지가 않고요. 그 진짜로 어떤 동작이 있는 멋있는 춤을 출 수 있는 음악도 아니고 네. 그냥 쿵짝쿵짝인 거죠. 네. 막춤. 네네. 네. 어떻게 보면 그거야말로 진짜 춤이기도 하잖아요. 막춤이 형식이 네. 없는 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솔직한 부분들 뭔가를 생각을 깊게 하기 이전에 뭔가 그냥 본질적으로 뭔가 쑥 찔러 들어오는 그런 느낌들을 쫓는 과정이었었어요. 가장 본질적인 그러니까 날 것으로 시작해서 이제 가장 어려운 걸 목표로 해서 이걸 넘어서면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을 많이 정복하실 수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이기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음악이기 때문에 네. 그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의식적으로 멋있는 음악을 찾아 듣는 게 아니라 멋있는 음악을 찾아 들으려고 하면 태도를 일단 먼저 버리는 게 좀 많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태도를 갖추는데 한 2, 3년 정도 시간이 그냥 소요가 됐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멋있어지고 싶으니까요.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멋있는 음악 하고 싶고 멋있는 음악 하는 사람으로서 불리고 싶으니까. 근데 그거를 떨쳐내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앨범을 제작한 2, 3년 정도는 다른 음악을 다 끊고 그냥 계속 뽕짝 음악만 계속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음악이고 만들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막상 만들려고 하니까는 그냥 뽕짝 음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냥 뽕짝 음악이면은 이게 내 이름을 달고 나올 이유도 없는 거고 그렇죠. 굳이 2020년이 돼서 나올 이유도 없는 음악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시대에 나오는 나의 뽕짝 음악은 무엇일까 해서 일단 이 시대로 가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거꾸로 그냥 지금 나오는 음악들, 그러니까 트렌드에 쫓는 트렌드에 맞는 트렌디한 음악들을 듣지 않고 피해 다니는 시간이 더 길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려서 나온 앨범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뽕을 찾아서라는 그 이제 여러 가지 여러 곳을 찾아다니면서 여러 사람들도 만나고 여러 경험을 하면서 이제 뭔가 그런 걸 찾아가는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이제 공개를 해서 근데 맨 처음에 1화는 거의 뭐 5년 전 이렇게 나온 그쵸.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2017년부터 시작됐던가요? 네. 예.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 전국을 찾아다니면서 만난 그 뽕의 실체는 뭘까요? 네, 아까 이제 뽕이라는 건 이제 내 앨범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네. 그 뽕을 찾아서 하면서 여러 군데를 다니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뭘 찾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뽕이라는 단어에서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은 네. 우리가 뚜껑을 딸 때에도 에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결국에는 클럽이든 뭐 어디든 이제 춤을 추고 노는 곳에서 다들 뭔가 멋있는 척을 하고 좀 이렇게 폼을 잡고 서로 의식도 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됐을 때는 그냥 뚜껑 따고서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그렇게 되는 어떤 순간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에 가장 가까운 음악이 뽕짝 음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거기 뭐였지? 무슨 바캉스 축제 뭐 네네네네. 이런 데 가셨는데 진짜 너무 재밌는 그냥 다 물 옆에서 물도 뿌리고 막 그러면서 거기서 막 다들 막 신나게 춤추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근데 뽕짝인 거죠. 그쵸, 그쵸. 예.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런 장면들을 살면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네. 그거 보면서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보다가 생각해 보니까 뭐 이를테면 어디 산에 갔는데 뭐 있잖아요. 예.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보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대단한 게 참 그 작은 라디오나 그냥 그런 거 하나만으로도 약수터 같은 데서 그냥 그런 거 하나 놓고서는 틀면은 다 춤을 추거든요. 근데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그 음악이 갖고 있는 힘이 굉장하다는 얘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냥 뭐 대단한 사운드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요만한 스피커 하나 가지고도 그 사람들이 다 춤을 추게 만든다는 거는 대단한 거죠. 그럼 뽕짝은 그러니까 춤을 추는 음악인 거네요. 네네. 그쵸, 뽕짝. 사실 춤을 안 출 거면 틀 이유도 별로 없는 음악이에요. 뭐 저는 사실 그렇긴 했는데 몇 년 동안 그렇게 살아 보니까는 그렇더라고요. 이걸 춤도 안 추고 저는 그냥 하루 종일 틀어놓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좀 이렇게 물리거나 힘들 때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냥 해야 되니까는 하는 게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그 음악이 충분히 내 안으로 그러니까 밀어내고 있는 거죠. 계속 내가 이거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 이러면서 네, 이제 네. 밀어내고 있는 거죠. 계속. 근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는 거꾸로 너무 많이 들어서 저는 그 뽕짝 음악을 하루에 몇 시간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들을 수 있는데 네.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잠깐 틀면 재밌어들은 네. 하는데 네. 한 시간을 들을 수 있는 음악은 아닌 거죠. 근데 한번 이제 제가 제 이름을 걸고 파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저는 그 당시가 완전히 그런 상태여서 그래도 되는 줄 알고 한 4시간 정도를 그냥 뽕짝만 계속 틀었는데 초반에는 좀 많이 그래도 이렇게 네, 재밌게 네. 들어주시던 네. 분들도 네. 이제 그냥 계속 이렇게 가는구나 이러고서는 이렇게 하나 둘 나가시더니 나중에는 한 3분 4분 정도 그 파티 아직도 모르시나요? 네네. 그 파티요? 연남동에서 열렸던. 하셨는데. 네. 저 알았으면 가봤을 텐데 이런 생각이. 근데 4시간이면 힘들긴 했겠네요. 조금. 근데 그렇게 뽕에 젖어서 사셨는데 뭐 이렇게 왜 이렇게 웃기지? 진짜. 근데 웃기지가 않고 듣다 보면 웃기다가 슬프다가 이렇더라고요. 네. 저는 막 옛날 생각도 나면서 가끔 이렇게 울컥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왜 이 음악을 들으면서 울컥하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원래 그런 건가요? 제가 그 뽕짝 음악 뭐 그런 현장이나 무도회장 같은 데에서 그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곡 그 곡을 그렇게들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뭐랄까 그 가사가 주는 느낌이 아마 어린 친구들은 그걸 그렇게 안 느끼겠죠. 아니면 거꾸로 느낄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내 나이가 어때서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는 그 느낌이 마냥 행복한 느낌은 또 아닐 거지만은 또 그 뭐 울쭉한 일이니까요.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흘러간다는 거는. 근데 또 그거를 그런 식으로 소진을 시키는 거는 또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어때서인 거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벌써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네. 나 뭐 다 알고 있지. 그러니까 저도 뭐 이게 뽕짝을 즐겨 듣는다고 할 수 없는데 네네네. 평소에 찾아 듣지 않는데 다 알죠. 이런 노래들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힘이구나 이런 생각이. 그리고 정말 술을 많이 마시고 노래방을 가면은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부르고 그죠. 모두가 행복해지는 순간은 아마도 뭐 땡벌 같은 걸 부를 때 다들 행복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는데. 아니 그게 요즘은 잘 노래방을 안 가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네네, 그렇죠. 그래서 노래방 가는 문화가 없어졌는데 옛날에 생각이 났어. 땡볼을 제가 부르진 않죠. 보통 이제 제가 주로 땡볼을 많이 부릅니다. 그럼 이제 다들 막 이러는 그런 그쵸. 순간인 거죠. 맞아요. 분위기 제일 좋을 때 맞아요. 참 이렇게 뽕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듣다 보니 다 하는 말씀이 맞다 그렇구나 진짜 오랫동안 이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뽕을 밀어내고 계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받아들인 순간이 있었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멋이라는 게 계속 있었는데 그거를 좀 벗어 던지고 이제 날 것으로 간다. 그 지점에 좀 맞닿아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좀 그게 어떤 계기였을까요? 어떤 뭐 일이 있었거나. 그 이제 앨범을 만들다가 한 번 2019년 정도에 꽤 많이 만들어진 앨범이 있었어요. 한 50% 정도는 완성이 된 앨범의 버전이 있었는데 그 앨범이 딱 그랬어요. 그냥 멋있는 척 하려고 하면서 만든 앨범이었는데 그러다가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너무 뽕짝이고 그 뽕짝이 되는 게 무서워서 반대쪽으로 너무 이제 심하게 가면은 전혀 뽕짝이 아닌 음악이 되고 그 중간을 못 잡는 상태에서 사실은 내가 충분히 뽕짝으로 가는 걸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끝끝내 멋있는 척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못 버리고 있던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창이라는 곡을 만들면서 처음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완전 멜로디 중심의 그러니까 곡을 만들었었고요. 근데 저는 이제 뭐 멜로디를 쓰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그때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가면은 만들 수는 있는데 뭔가 끝까지 뭔가 부끄러운 거죠. 그냥 뭔가 왠지 난 이런 음악 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만들고서는 이제 음악을 만들면 회사랑 같이 들어보니까 회사에 보내고서는 일부러 그냥 핸드폰을 꺼버리고 잤어요. 네. 왜냐면 내가 잠을 못 잘 것 같아갖고 이게 언제 연락이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핸드폰을 꺼버리고 잔 다음에 일어나서 회사를 만나서 얘기를 했을 때 이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바로 이거다. 네. 그래서 저도 왜냐면 저도 근데 그 이게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이 방향이 아니면은 나는 이 앨범을 못 낼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뽕은 못 내겠다. 다른 앨범으로 컨셉을 바꿔서 내자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딱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멜로디로 가는 거에 두려웠던 거는 내가 만드는 멜로디가 너무 촌스럽고 멋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였는데 이제 결국엔 그걸 뚫고 지나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는 완전히 멜로디 중심의 앨범으로 좀 바뀌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는 그래 내가 촌스럽고 멋이 없는 멜로디를 쓰더라도 그러면 그게 내 거고 그럼 내가 멋이 없는 사람인가 보지 라고 하는 걸 받아들일 수 있게 되니까 거기서부터는 앨범이 아주 빨리 만들어졌죠. 뭔가 깨달음이 오신 것 같은 표정인데. 아니 왜냐면 이제 저도 이제 작곡을 전공했는데 제가 이 벽을 못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멋스러워 보이려는 이 벽을 못 넘으니까 음악이 약간 거짓으로 느껴져요. 저한테도 스스로한테. 그리고 듣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느껴질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음악을 잠깐 이렇게 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와닿는 게 많아서 지금 약간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음반에 있는 노래를 한번 직접 들어볼 텐데요. 네네. 첫 번째는 모든 것이 꿈이었네. 네. 요거 들어볼까 하는데 이거는 네. 어떤 곡이에요? 제가 이 박사님의 예전 앨범들을 듣다가 그 서울 깜빡이라는 앨범이 있는데 그 네. 앨범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고 음악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박사님의 앨범을 들으면 보통 이제 이 박사님의 어떤 보컬 뭐 이런 네. 목소리 퍼포먼스를 듣게 되는데 앨범을 만드는 단계가 되니까 거꾸로 이제 그 곡을 만들고 뒤에서 반주를 넣고 있는 그러니까 음악을 만드는 사람의 관점으로 다시 음악을 들었는데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음악을 만드는 분을 만나보고 싶다. 그리고 기왕이면 이 악기도 한번 좀 구경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사운드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었을 테니까. 네. 근데 그게 이제 이 박사님이랑 같이 항상 음악을 해오시는 김수일 선생님이라는 분이었는데 그분께서는 평생 이 박사님의 이제 요즘 말로 치면 백업 DJ가 될 수도 있고 네. 뭐 전담 프로듀서일 수도 있고 모든 음악을 다 만드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제 막상 본인의 목소리가 세상에 나간 적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박사님을 만나 뵀을 때 그분에게 혹시 선생님이 미발표곡이 있으시냐라고 여쭤봤었어요. 그랬더니 있으시다고 하면서 이제 그분이 평생 악기 하나의 악기만 평생을 써오신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이 악기를 이제 가져오셨는데 악기가 이제 플로피 디스크가 들어가는 키보드였어요. 그래서 네. 그 플로피 디스크에 우리가 알고 있는 YMCA도 데이터로 플로피 디스크로 있고 네. 그래서 그 플로피 디스크를 넣고 플레이 버튼을 누르니까는 정확히 그 음악이 나오는 거죠. 내가 옛날에 들었던 그 YMCA가 물리 디스크에 담겨서 네. 그 정말 그 키보드로 네. 그 음악을 만든 사람 옆에 앉아 있고 그렇게 음악을 들렸을 때 느낌이 뭔가 이미 그때부터 뭔가 되게 몽환적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와 이거는 진짜 인생에서 또 올 수 있는 순간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께 미발표곡을 한번 혹시 불러주실 네. 수 있느냐고.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이미 또 이제 키보드로 이제 반주가 있으셨고요. 그래서 그거를 플로피 디스크를 넣고 모든 것이 꿈이었네 이제 원래 버전 선생님께서 만드셨던 버전의 반주가 나오고 제가 이제 마이크를 들고 녹음을 받았는데 네. 노래를 듣는 순간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냥 일단 목소리부터 해서 가사부터 해서 와 너무 아까 안 그래도 계속 약간 몽환적인 상태에 있었는데 네. 그러다가 마지막에 뭐 깊은 잠을 깨고 보니 모든 것이 꿈이었네 라는 가사를 듣는 순간 뭔가 마음 한구석에서 무너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거의 기억이 안 나는 상태로 이제 그날 녹음을 끝내고 이 박사님 녹음도 하고 돌아오는 차에서 이제 저희 뽕을 찾아서 영상을 찍어주시는 영상 감독님께서 모든 것이 꿈이었대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차에 있던 사람들 다 맞아 그냥 그러니까 다 그 반응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 가사에 꽂혀 있던 거죠 완전히. 네. 네, 그래서
그 곡을 그러니까 그 목소리를 들고서는 돌아와서 한편으로는 이제 김수일 선생님은 정식 녹음실에서 정식으로 녹음을 해보신 적이 없는 분이기도 하니까 네. 정식 녹음실 정말 비싼 녹음실을 초대를 해서 정식으로 녹음을 할까라고도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은 한 번 불러지는 그 순간 처음 불러지는 그 순간에 그 무언가를 그냥 가지고 있고 싶다는 생각도 네.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뒤에서 뭐 앨범에 실린 보컬 그 오디오이지만은 뒤에서 뭐 설거지하는 소리도 그냥 들어가 있고 근데 그렇지만은 그냥 그게 그냥 그대로 들렸으면 했었어요. 네. 왜냐면 그 순간에만 존재하는 그 무언가였고 나에게는 너무 큰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은 이 약간 좀 노이즈가 많이 껴있는 지저분한 보컬 사운드를 가지고 어떻게 노래를 완성을 할까도 많이 실험을 하다가 나도 마찬가지로 노이즈가 많이 들어가 있는 악기들로 곡을 구성을 하면은 그러면 이 곡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간 같은 게 통일이 되면서 완성이 네.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치 뭐랄까 그냥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서 그냥 혼자서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생각을 하면서 곡을 완성을 하려고 하니까는 정말 고민은 한 2년 정도 넘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그 추억들, 그러니까 이 선생님, 그러니까 김슬 선생님의 목소리를 녹음했던 그 추억도 그 시간도 이미 2년, 3년이 지나서 네. 추억이 되고 나니까는 그 목소리와 노랫말에 대해서 명확해지더라고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은 한 2년, 3년을 했지만은 완성은 한 한나절 정도 만에 끝낸 곡이었어요. 들어보시죠. 네. 날 두고 떠난 사람 어디쯤에 갔을까 신이 절반 못 가서 날 찾아오시려나 이미 내 곁을 떠난 그 사람이 오실까봐 기다리는 내 마음이 허공보고 가슴 뒷네 저 하늘의 별들은 저마다 이별 없이 살려나 오늘따라 저 달은 왜 이다지 밝을까 외로운 내 마음에 희망빛을 주려나 달과 함께 보시되어 밤새도록 얘기하다 깊은 잠을 깨고 보니 모든 것이 꿈이었네
깊은 잠을 깨고 보니 모든 것이 꿈이었네. 모든 것이 꿈이었네. 내가 가수가 아니니까. 네, 모든 것이 꿈이었네. 깊은 잠을 자고 보니 네, 자고 모든 나니 것이. 모든 것이 꿈이었네. 아, 근데 끝에 내가 가수가 아니니까 하는 거는 일부 넣으신 거죠. 네, 그쵸. 특별히 의미가. 저도 가수가 아니기 때문에 아. 이제부터는 가수가 아닌 사람으로서 앨범이 시작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조금 넣고 싶었고요. 네. 그리고 일단 그냥 그 말씀하시는 어투가 너무 귀여우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 한번 발표 안 한 거 있으면 한번 들려주세요 했더니 이제 쫙 부르시고 약간 쑥스러워하면서 네. 내가 가수가 아니니까. 근데 사실 그 선생님께서도 본인이 노래를 잘하신다는 거를 아시긴 아시는 것 같았어요. 네. 네. 아니 진짜 잘하세요. 네. 네. 참 이게 첫 곡. 네, 첫 곡. 네. 저는 되게 감명 깊게 들었어요. 처음을 너무 감명 깊게 들은 게 이제 저는 만나면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이제 해외 음악, 전통 음악 아니면 어떤 뭐 클래식 쪽의 음악 이런 것들을 좀 접해 보신 적이 있는지 원래 여쭙고 싶었거든요. 의식적으로 챙겨서 듣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디서나 들리는 음악들이기도 하니까요. 네. 왜냐면 저기 이제 인트로에 보면은 이제 층이 되게 많아요. 네. 되게 여러 층이 리듬도 약간씩 달리 움직이면서 이게 되게 조화롭게 움직이는데 이게 제가 옛날에 학창 시절에 발리의 가물란이라는 음악이 있어요. 이게 가물란이 타악기라는 뜻인데 정말 많은 타악기들이 층을 이루면서 이게 점점 따로 가다가 점점 조화를 이루면서 다른 줄기로 이어지는 음악이에요. 그래서 뭐 저기 클래식 작곡가의 진우숙 씨나 이런 네. 자기의 음악 세계를 가물란으로 많이 표현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그대로 담겨 있는 그 레이어들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방향들이어서 느꼈을 때 이게 진짜 뽕만을 위한 작곡가가 아니라 되게 다양한 음악 세계를 가진 작곡가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여쭙고 싶은 게 그러면 이제 댄스 작곡가라고 하셨잖아요. 댄스 네네. 음악의 작곡가. 이제 뽕 말고도 다른 쪽으로의 방향도 계속 생각을 하고 계신 걸까요? 이제 뽕짝 앨범, 뽕 앨범은 냈으니까요. 네. 냈지만은 이제 뭐 그렇다고 열심히 만든 앨범이니까는 자연스럽게 재화의 일부이기도 한 거고요. 이제는. 네. 근데 뭐 이제 더 이상 뽕짝 음악을 목표로 하는 앨범은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음악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일렉트로니카 뮤지션이라고 하는 말에 자부심이 있는 것도 그냥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거고 들어보면서 내가 재밌고 내가 좋으면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의식적으로 어떤 거를 다양하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별로 없지만은 또 뭐 했던 거를 또 하는 것도 재미없는 거기도 하고요. 네. 이 뽕 앨범에 보면 김수일님의 이제 목소리로 네. 시작이 되는데 또 다른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요즘 많이 활동하는 분들이 아니라 예전부터 이렇게 네. 쭉 해오신 그런 분들은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는지 그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앨범 만드는 과정은 그러니까 저의 앨범이기 때문에 네. 그냥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결과가 좋아져서 뭐 이런 곳까지 와 있고 그러지만 네. 사실 만드는 과정에서는 저는 정말 이기적으로 만들었거든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날 거고 네. 내가 하고 싶은 사람 할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 대부분 열심히 좀 찾아야 하는 분들이 네. 좀 많이 계셨었어요. 네. 네, 김수일 선생님도 그러니까 저도 가수가 아니고 저도 프로듀서고 네. 이 프로듀서를 만나보고 싶어서 만난 거였고 뭐 오승원 선생님, 그러니까 둘리 주제가를 네. 부르신 오승원 선생님의 경우에는 찾는데 한 3년 정도 걸렸었고요. 그러니까 활동을 안 하신 지가 좀 오래됐었고 네. 거의 은둔생활 비슷하게 하고 계셔가지고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거의. 네. 음악계의 지인분들이 그 당시에는 잘 계셨던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네. 그리고 뭐 작사해주신 양인자 선생님의 경우에는 네. 제가 어렸을 때
엄마의 바다였나요? 네. 그 네. 드라마의 드라마요. 그 네. 타타타 아, 네. 타타타를 그때 아마 김혜자 선생님께서 네. 네. 타타타를 라디오에서 라디오에 나온 타타타를 따라 부르시면서 엄청 우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제가 근데 그 장면이 지금도 너무 생생히 기억이 나고 제가 그냥 집에 혼자 있었는데 네. 그게 너무 생생히 기억이 났고 타타타라는 곡이 너무 명곡이고요. 네. 가사가 너무너무 좋고 그래서 그냥 전부 다 저의 노스텔지어 속에 있는 누군가를 만나야겠다였어요. 네. 이정식 선생님도 아. 서태지와 아이들을 좋아했었고 서태지와 아이들의 색소포니스트면은 네. 너무 멋있는 사람이었고 저한테는 네. 그래서 그냥 전부 저를 기준으로 나의 어린 시절 나의 노스텔지어 속에서 존재하던 어떤 음악적인 요소일 수도 있고 네. 뭐 오승원 선생님은 음악적인 요소라기보다는 그냥 그 목소리 아, 네. 그 목소리만으로 뭔가 갑자기 순간 나를 어느 순간으로 확 돌려버리는 그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만나 뵙고 싶었었고요. 아. 어떻게 찾으셨어요? 그 오승원 선생님의 아드님께서 예. 스타킹에 예전에 나온 적이 아, 있었어요. 그래요? 스타킹이라는 네. 프로그램에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앞을 못 보시는 분이신데 아. 그래서 이제 그 가수 맹인 가수로 나오셔서 몇 번 그 우승도 하시고 아. 그래서 이제 그 가수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아. 그래서 검색을 하다 그걸 알게 되고 그 아드님을 다시 검색을 해서 아드님께서 나오신 어떤 영상을 네. 봤는데 그 영상에 건물 이렇게 멈춘 다음에 그 정말요? 건물에 그 무슨 사단법인이었나 네, 아무튼 네. 재단 그걸 검색을 해서 뭐 그런 식으로 연락을 해서 찾아냈었죠. 저희 대단하시다. 도도원 브로스카우트를 그러게요. 기자가 취재하는 거랑 좀 비슷하네요. 비슷하네요. 아, 네. 저희도 건물 많이 검색해오거든요. 아, 진짜요? 예. 네. 아, 근데 그 목소리가 그거잖아요. 요리 보고 네네. 요리 봐도 그거잖아요. 근데 목소리가 그 되게 오래전 노래인데 이분이 그 뽕을 찾아서에도 나오시잖아요. 근데 네. 이제 녹음하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목소리는 별로 이렇게 늙었다는 느낌이 네, 없이 그렇죠. 똑같더라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참 신기하다. 목소리가 참 늙지 않는구나 그런 거를 좀 알았는데 그분의 목소리가 환기하는 정서는 뭐예요? 저한테는 그 TV 어렸을 때 네, 그냥 TV 앞에 앉아서 혼자서 그러니까 부모님 오시기 전에 네. 혼자 TV 앞에 앉아 있던 그때를 떠올리게 했어요. 목소리가. 네, 그리고 그 둘리가 만화책으로 보면은 네. 그렇게 슬픈 만화가 아니거든요. 네, 명랑 만화고 네. 되게 밝은 만화인데 그죠. TV로 볼 때는 항상 좀 슬펐었어요. 근데 그게 생각해 보면 주제가 때문이거든요. 주제가가 너무 슬프고 네. 그냥 엄마를 잃은 아이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만화에서 어떤 에피소드가 있어도 엄마를 잃은 아이면은 그거는 맞아, 외로운 그냥 슬픈 거죠. 네. 들리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네. 시작을 했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시대적으로 워낙 좀 그 슬픈 음악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네. 그때 만화 주인공들은 부모님과 떨어진 만화 주인공들이 많았거든요. 네. 까치도 그랬고 아. 한이도 그랬고 아, 네. 도코탁도 그랬고요. 네. 다들 부모님과 떨어져 있는 아이들이죠.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생각하니까 그러네 진짜. 네. 제 생각엔 아마 그 이제 지금에 비해서는 80년대 90년대면은 훨씬 전후 사회에 가까워서 네. 아마 네. 그러니까 그땐 그러니까 그 부모님과 떨어져서 고향 그러니까 실향민들 고향과 떨어져서 생활을 하고 부모님과 떨어져서 사는 사람들의 어떤 그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반영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때 그래도 좀 어린 나이셨을 때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신 거예요? 돌이켜 보니까는 그러니까 돌이켜 봤을 때 왜 이렇게 슬펐을까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오승원 선생님의 영상 중에서 한 2013년 정도에 어떤 강당에서 고등학교 강당에서 노래를 부르시는 영상이 있는데 일단 오승원 선생님을 처음 봤고요. 그러니까 처음 봤고 여전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 영상 그러니까 음악을 듣는데 요리 보고 한마디를 하니까는 강당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너무 놀래갖고 네,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노래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일단 모두가 아는 노래고 네. 그 노래를 부르는 가수를 처음 봤는데 네. 한마디만 들어도 목소리가 너무 똑같고 네. 너무 그대로고 그래서 그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보니까 다들 슬퍼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무언가는 그대로고
근데 그 무언가를 맨 처음에 각인이 됐던 기억으로부터 지금은 또 떨어져 있으니까 그만큼의 시간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느껴지는 어떤 그 순간이 노스텔지어고 어떤 뽕짝의 기본 정서이기도 한 거고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은 너무나 손쉽게 이 박사님을 작업을 하면은 이 박사님 목소리가 나오는 순간 모두가 뽕짝인 걸 다 알잖아요. 근데 오승원 선생님의 목소리는 다른 의미로 뽕짝의 정서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일종의 치트키 같다는 생각을 했었죠. 저로서도 욕심도 났었고요, 사실. 네. 그 곡이 맨 마지막이잖아요. 네네. 제목도 피날레인데 이렇게 쭉 들으면서 아까 멜로디 위주의 곡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지만 맨 첫 곡에서 그 김수일 선생님 목소리로 그리고 이제 좀 가사가 이렇게 좀 긴 가사로 이어지는 노래로 문을 열고 그리고 중간에도 물론 가사들이 조금 들리는 곡들이 있긴 한데 좀 느낌은 다르거든요. 그쵸, 근데 네. 이제 맨 마지막 곡도 약간 이제 이 오승원 선생님이 거기다 양인자 선생님이 작사한 노래를 이렇게 좀 긴 가사가 쭉 서사가 있는 네네네. 그걸 이렇게 딱 맞춘 게 뭔가 첫 곡과 마지막 곡이 뭔가 약간 통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네. 그런 의도를 하신 건가요? 그렇죠. 아. 피날레 이후에 그러니까 그 곡 이후에 다른 노래가 나오는 거는 원치 않았고요. 그리고 가사가 원래는 그 너를 데려와로 끝나는 가사였다 맨 마지막에만 나를 데려가라는 가사로 끝나게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둘리 에피소드 중에 제일 슬펐던 거는 뭐니 해도 둘리가 과거로 돌아갔다가 네. 엄마랑 재회를 했는데 맞아요. 네. 그 희동이가 갑자기 둘리 꼬리를 잡고서는 돌을 끌고 가는 그 장면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네. 저는 어렸을 때 그게 정말 트라우마처럼 슬펐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그거 너무 슬펐던 기억이. 그러니까 약간 가사도 내용이 좀 약간 모든 것이 꿈이었네라고 하는 거랑 뒤에 뭐 옛날 추억을 얘기하고 친구랑 얘기 그런 거잖아요. 네네. 근데 뭔가 좀 통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네네네. 들었어요. 내용 면에서도. 그래서 이제 네. 클로징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추억을 떠올릴 때 우리가 하고 싶은 게 그 추억의 무언가가 지금 여기로 오기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가고 싶은 거지.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가사만 살짝 그렇게 비틀어서 나를 데려가로 바꿔서 마침표를 그냥 딱 찍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춤을 추어요가 앨범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고요. 춤을 추어요. 예. 네. 그렇죠. 춤을 추어요도 작업을 하셨는데 이 앨범에는 안 들어가 있는 네네. 거죠. 구성상 네. 네. 너무 좋았는데.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춤을 추어요 그 저기 보면 밑에 인터넷에 이제 올라와 있는 거 보면 밑에 왜 이 곡이 너무 좋은데 앨범에 안 들어갔을까요? 하는 거를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앨범의 한 정말 완결된 구성에서는 이게 들어갈 자리가 뭐 없었을까요? 왜냐면 춤을 추어요가 일단 7분에 가까운 곡이고 네. 곡을 구상할 단계부터 기타리스트가 그냥 혼자서 기타 솔로를 계속 치는 노래로 네. 구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 곡 또한 그 곡이 끝나고 나서 뭔가가 나오는 거가 상상이 잘 안 갔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피날레와 춤을 추어요 중에서 어떤 곡이 앨범의 마지막에 가깝냐를 생각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오승원 선생님의 목소리로 마무리를 하는 게 그 둘리 주제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슬픈 사람이 됐다면 거꾸로 둘리 주제가로 마무리를 하고 싶었던 그런 거죠. 그 목소리로 마무리를 하는. 그럼 원래 그 곡의 제목도 피날레로 생각을 하고 하신 거예요? 네네. 그렇구나. 네. 그 피날레랑 모든 것이 꿈이었는 가사가 좀 있었고 또 중간에는 그냥 좀 뭐라지 가사 아니 이게 목소리가 나오고 가사가 들리기는 하는데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그게 그냥 사운드 효과처럼 네, 부분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죠. 이 박사님 목소리 많이 들리고. 그래요? 네, 그 벤버스인가 뱅버스. 네네. 네. 사람 소리가 뱅버스가 뭔가 뱅버스 있지 않았나요? 거기 그 그냥 약간 효과음 좋아 같은 하는 소리가 그런 잠깐 들어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잠깐 떠올릴 수 있는 정도, 네, 이미지를 네. 잠깐 떠올릴 수 그죠. 있는 정도의 네. 그러니까 가사를 뭔가 한다기보다는 사운드 이펙트 같은 네. 약간 그런 네. 느낌. 예. 그 곡도 되게 그 뱅버스 너무 뮤직비디오가 재밌던데. 어떻게 또 그런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것도 기획을 같이 하신 거예요. 그 사실 비디오에 대한 아이디어는 회사에서 정해져 있어요. 아. 근데 뽕을 찾아서에 보면은 중간에 갑자기 옆에 그 팬티만 입은 남자분이 네네. 달려가는 장면이 네네.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일부러 그거를 의도해서 그렇게 넣으신 거예요? 그쵸? 아, 예. 그러니까 그때 이미 그 몇 화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이렇게 무심하게 옆에 그러니까 이렇게 팬티만 입고 달리는 아저씨가 나와요. 예. 도망가는 게 곡이 또 지나간 예, 거네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의도하시는 거죠. 네, 그럼 그 그분이 백현진 씨예요? 네네, 맞아요. 아, 그렇구나. 아, 너무 웃겼어요. 그 오늘 볼 수 있나요? 아, 여기 네, 지금? 네. 사실 뭐 유튜브에서 찾으시면 언제든지 네. 보실 수 있는데 또 또 네. 얘기하다가 보시면 그렇죠. 더 재밌을 네. 거 아니에요. 네. 예. 네. 또 뭐 그 곡에 관련된 재밌는 에피소드. 이 곡은 어떻게 보면 가장 만들기 싫었던 곡이기도 하고요. 아.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뽕짝이라고 네. 생각을 네. 했었어요. 네. 너무 알기 쉽고 네. 뭐랄까 너무 1차원적이고 근데 음. 그거를 피하고 있는 거가 여전히 그 습관을 못 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뽕짝은 직관적이어야 되고 솔직해야 되고 조금 뭔가 촌스러워서 자신이 없어도 그냥 들이댈 수 있는 게 멋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내가 그러지 못하고 있는 아.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한 번만 진짜 내가 도저히 만들고 싶지 않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네. 가기 무서운 방향 너무 뻔해서 가기 두려운 방향으로 한번 가보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곡도 아마 만들어진 시간이 총 다 해서 한 반나절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안 하려고 했던 걸 전부 다 집어넣고 나니까 노래가 정말 빨리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곡이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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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려고 했던 거를 다 집어넣은 노래. 들어보시죠. 네.
뱅버스. 아, 네. 진짜 백현진 많이 씨의 달리신다. 열연이 네. 정말. 근데 처음에는 이제 불륜 현장을 들켜서 도망가는 걸로 그래서 뛰기 시작하지만 나중에 저 사람 왜 계속 뛰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뛰는 건가요? 그냥 멈출 방법이 없어서 뛰는 거 아닐까 싶었어요. 저는. 네. 그래서 마지막에 차에 치이는 정도가 돼서야 잠깐 멈추는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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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도 또 계속 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막 피투성이가 돼서도 그러니까 웃긴데 좀 짠하고 좀 그런 네. 느낌이. 네. 예. 저 뮤직비디오의 아이디어는 누가 내신 거예요? 그건 감독님 아, 께서 네, 내신 거죠. 네. 아, 음악이 먼저였나요? 아니면 영상이 먼저였나요? 음악이 먼저죠. 음악이 네네. 먼저죠. 네. 그걸 보고 저걸 짜신 거죠. 네네네. 근데 너무 잘 어울려서. 네. 예. 그 감독님께서 굉장히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저 며칠이 걸려서 찍은 건가요? 저 백현진 씨가 계속 얼마나 뛰셨나요? 저거 찍기 위해서? 한 3일을 달리셨죠. 괜찮으셨을까? 기진맥진하셨겠는데요. 네네. 네. 둘째 날 출근할 때 이미 정말 많이 힘들어 보이셨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막 산에서 구르고 네네, 하는 장면이 그렇죠. 첫날이었고 둘째 그걸 먼저 날이 찍으셨구나. 둘째 날이 네. 이제 초반부에 네. 달리고 뭐 건물 달리고 뭐 네, 네. 쓰레기통으로 네. 몸 날리고 그게 둘째 날이었거든요. 그게 네. 그래도 그걸 다 하셨죠. 뭐 물에도 뛰어들고 막 밤늦게까지 막 그러니까 밝을 때 시작해서 막 어두울 때까지 계속 달리는 거잖아요. 예. 사람 사는 게 저런 건가 이런 생각이 좀. 갑자기 생각. 갑자기 슬픔이 예. 전달되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웃긴데 짠하고 좀. 예. 근데 이제 제가 선우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제 저 음악들을 작곡하시면서 이제 뭐 뉴진스 같은 K-팝도 같이 작곡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선우가 좀 궁금했어요. 따로? 예. 시기상으로 치면은 앨범 만들던 기간이랑 많이 겹치죠. 아 그래요. 오히려 좀 더 그냥 머리 식히면서 하는 작업에 가까웠었고요. 저쪽 K-팝 음반 쪽이. 네네. 근데 두 개가 영향을 좀 이렇게 받지 않으세요? 그러게요. 서로. 그러니까 뽕을 만들면서 이제 너무 뽕인 것과 네. 전혀 뽕이 아닌 것을 양쪽을 하다 보면은 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너무 뽕짝인 음악도 습작으로라도 많이 만들었었고요. 근데 또 그래도 계속 맨날 이것만 하면은 오히려 더 안 잡히는 거니까. 네. 거꾸로 전혀 뽕짝이 아닌 음악들을 하는 거는 조금 그냥 쉬웠죠.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이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명확해지는 전혀 뽕짝이 아닌 음악을 만들면은 거꾸로 무엇이 뽕짝인지도 알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뭘 섞어야 되는지도 좀 명확해진 것 같고요. 네. 오히려 힘을 빼고 만든 K-팝 음반 쪽도 정말 이게 잘 만들어진 상황인 거네요. 힘을 그쵸, 빼시니까 더. 네네네. 그냥 운이 많이 좋았죠. 네. 아니 혹시 저 시상식에 딱 올라가셨을 때 기분이 좀 어떠셨어요? 느낌이? 너무 떨었어요. 네, 어. 너무 떨었어요. 저는 계속. 이게 보면은 되게 여러 장르에서 상을 받아서 지금 올라가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네. 다양한 장르에서 좀 뭔가 음악가로서 성취를 했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드셨어요. 올해 음악인을 받았을 때는 그러니까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음악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이제서야 진짜 프로 뮤지션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올해 앨범은 너무 기뻤고요. 사실 네. 너무 기뻤고 일렉트로니카도 이 앨범을 일렉트로니카로 받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스터링도 굉장히 고심했던 이유도 네. 마스터링도 원래 이제 그 프랑스에 맡겼던 버전과 일본에 맡겼던 버전이 있었는데 일본에 맡겼던 버전이 CD로 찍혔고요. 근데 네. 일본 버전은 그 마스터링을 하는 분께서 뭐 일렉트로닉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분은 아니셨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오히려 재밌는 작업이 되긴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또 일렉트로닉 음악으로 안 들릴까 봐 좀 걱정도 했었고요. 근데 장르 분야에서 앨범과 올해 노래를 둘 다 그렇게 찝어주시니까 이 음악이 내가 일렉트로니카 뮤지션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받아들여졌구나라는 게 굉장히 기뻤고요. 네, 그리고 올해 앨범을 받았을 때는 일렉트로니카로 받은 게 아마 처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제는 시대적으로도 일렉트로니카 음악이라고 하는 게 어떤 뭐랄까 예전에는 한동안은 분명히 좀 이게 새로 만들어진 장르다 보니까는 좀 생소하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제는 더 좀 넓게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4개 부문을 개인으로서는 그렇게 수상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뉴진스 앨범까지 합치면 같이 작업을 하셨던 거기도 또 2개 부문을 수상했잖아요. 예. 뭐 어떠셨어요? 일단 신기했죠. 그러니까 그냥 저는 계속해서 그냥 해왔던 거를 했고 좋아하는 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냥 시기가 돌고 하다 보니까는 어느 순간 정말 맞는 사람들과 딱 정확하게 맞는 곳에 노래가 놓였을 때 네. 그 파급 효과가 정말 생각보다 크구나라는 걸 느꼈고 네. 굉장히 뛰어난 팀과 함께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뛰어난 분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다 더해져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니까 되게 멋있는 팀에 내가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 기분이 좀 좋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바나라는 그 바나가 비스트 앤 뭐였더라? 네이티브스 얼라이크. 네. 예, 얼라이크. 네네. 예. 그건 뭐 무슨 뜻으로 지은 거래요? 그냥 뭐 예. 글쎄요 잘은 모르겠지만 네. 그냥 뭐 다 거기서 거기다라는 의미가 다 비슷.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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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걸 줄여서 이제 바나라고 하는데 그럼 바나 소속으로 이제 작업을 하시면서 이제 뽕은 개인의 앨범인 거고, 예. 그리고 뉴진스는 이제 팀의 네네. 네. 그러면서 하이보이나 어텐션, 디토를 작곡을 하셨고 그런 거죠. 네. 네네. 진짜 한 장르에 막 국한돼 있으시지가 않네요. 그렇죠. 사실 장르 음악을 특별히 좋아한 적이 없었고요. 항상 그냥 가장 자유로워 보이는 뮤지션들에 대한 동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음악을 좋아했던 시기는 뭐 힙합 음악이라고 하면은 힙합 음악이 한동안은 굉장히 장르 음악이었지만 2000년대쯤부터 미국에서 메인스트림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힙합 뮤지션들이 메인스트림으로 올라가는 과정들을 봐왔고 장르 음악에서는 이런 음악을 하다가 그 장르적인 요소가 팝 가수들과 섞이면서는 어떤 음악으로 어떤 식으로 섞이는지 이런 것들을 또 볼 수 있었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네. 약간 좀 어렸을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음악이나 좀 뮤지션이 따로 있을까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져본 앨범이 신해철의 1집이고요. 그거는 그냥 부모님께서 전축을 그러니까 오디오를 사오셨을 때 네. 껴줬던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는데 그냥 우연히 있던 거죠. 근데 네. 그 앨범이 아마 지금까지도 제가 살면서 가장 많이 들은 앨범인 것 같아요. LP가 너무 튀어서 많이 들으면 튀니까요. 어디서 튀는지까지 다 외워서 따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들었던 앨범이죠. 1000번 단위가 아니라 10,000번 단위를 거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신해철 씨의 행보를 보면은 정말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냥 네. 뭐든 한다는 게 또 유행이니까는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재밌어하는 쪽으로 그냥 달려갔던 것 같거든요. 항상.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동경이 언제나 있었죠. 그래도 한편으로 이제 불안감도 있으시잖아요. 이게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걸 따라가서 사실 뭐 인디 뮤지션들이 좀 어렵기도 하고 형편이 그리고 또 성공을 못할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은 혹시 없으셨어요? 당연히 너무 컸고요. 너무 컸는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뭐 음악을 파는 사람으로서의 음악은 얼마든지 뭐 클라이언트에게 맞춰주는 게 당연한 거지만은 앨범 작업의 경우에는 어쨌건 내 이름으로 나가는 거니까요. 네. 말 그대로 진짜 앨범이기 때문에 나중에 생각했을 때 두고두고 찜찜할 만한 일은 애초에 하지 않는 거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저희 정신 건강을 위해서 좋다는 걸 느끼긴 했었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음악으로 사람들이 이게 당신 음악이고 너무 좋던데요 라고 하면은 더 슬퍼질 것 같았어요. 더 우울해지고 오히려 더 이제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지가 헷갈리기 시작하면은 그냥 첫 술에만 그렇게 되는 거고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게 되니까 그냥 안 되더라도 사람들이 뭐 아무리 노래가 음악이 안 좋아도 저한테 뭐 화를 내거나 뭐 혼을 내진 않을 거니까 그냥 안 듣는 거고 네.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남들이 안 들어줘도 어쨌든 나는 들을 것 같은 음악, 내가 좋은 음악, 그리고 남들에게 어쨌든 이게 나의 앨범입니다라고 내가 자신 있게 딱 내밀 수 있는 음악으로 가는 거에 가장 중요했죠. 그러면 그렇게 작업하신 앨범의 여러 트랙 중에서 네네. 어떤 곡이 제일 그래도 이렇게 마음에 드세요? 사실 앨범을 워낙 오래 만들어서 사실 네. 한 곡 다 그렇죠. 예. 뭐랄까 다 이렇게 저만의 사연은 다 있거든요. 네, 모든 곡들이. 네, 그래서 네, 그렇죠. 근데 한 곡을 찝으라면 그래도 이창인 것 같네요. 가장 미숙한 앨범 곡이거든요. 제가 들었을 때는 저는 지금도 잘 못 듣겠는 곡이기도 하고. 아, 그래요? 네, 이거 너무 미숙하게 만들었고. 그치만은 그 곡이 있기 때문에 이 앨범이 이 방향으로 올 수 있었고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도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도 좀 자신감을 얻게 된 정말 중요한 자신감을 얻게 네. 된 곡이기도 하고요. 네. 이창이라는 제목은 어떻게 붙여진 거예요? 그 이제 히치콕 감독의 이창에서 온 게 맞고요. 네. 영화를 보고 있는데 그 영화가 이제 건물 건너편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영화였다가 마지막에 그 범인이 갑자기 내 건물로 들어오면서 그죠. 순간적으로 네. 그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이 확 무너져 버리는 네. 순간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음악하는 사람이고 듣는 사람은 그냥 리스너고 어쨌든 나와 리스너 사이에는 뭐 시간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전달이 잘 된다고 해도 내가 그 우울함을 느끼거나 그걸 담아내고자 했던 그 순간은 지난 순간이고 네. 듣는 사람들에게는 지금이 테니까는 거기에서 또 하나의 어떤 벽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쨌든 일종의 타인이잖아요. 나도 타인이고 듣는 사람도 타인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벽,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고막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창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그 무언가라고 하는 게 음악으로 치면은 내가 내는 소리가 그 사람의 고막이라고 하는 창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네. 그냥 이 창이라는 게 감정적인 면에서도 어느 정도 뽕짝의 정서가 또 너무 슬퍼서 막 오열하는 정서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슬프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웃음으로 승화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의 창을 거친 감정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목을 붙였어요. 이게 되게 단순하게 접근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 순간 한 순간이 되게 그 모든 장치를 생각을 하신 것 같거든요. 모든 철학적인 측면이나 어떤 생각들을. 근데 혹시 뭐 이거 뭐 책을 많이 보신다거나 아니면 어떤 경험을 하신다거나 이런 주기적으로 좀 하시는 게 있을까요? 평소에도. 왜냐면 이 정도 깊이가 그냥 단순히 막 제가 막 생각한다고 나오는 게 아닌 것 같고 많이 이렇게 접하시고 맞아요. 뭐 여러 경험을 하신 느낌이 좀 들어서 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좀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되신 걸까요? 그냥 생각하는 게 옛날부터 가장 많이 하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집이랑 학교가 좀 멀어서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항상 통학을 했었는데 네.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음악을 듣는 거고요. 음악을 듣다 보니까는 이제 그 뮤지션에 대한 상상을 하는 거죠. 근데 음악을 뭐랄까 외국 음악을 들으면은 내가 가사를 모르니까요. 그냥 특히 랩 같은 거는 들으면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고 네. 근데 목소리만 들리니까 지금 이 반주 이 비트에 이런 목소리로 이런 식의 랩을 한다면은 이런 가사를 랩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그냥 내가 맘대로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서 뭔가를 상상하고 그 상상 속의 어떤 이야기 같은 걸 또 이제 뭔가 머릿속으로 만들어 보고 하는 공상인 거죠. 그냥 공상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오고 가면서 많이 들으셨던 음악이 뭐 신해철 아까 많이 들었다고 하셨는데 또 다른 음악은 뭐 어떤 거를 들으셨어요? 90년대, 2000년대 힙합 음악 되게 많이 들었었고요. 네. 뭐 스티비 원더도 많이 들었었고 그 당시에 이제 학교가 이제 그 사당동 쪽이었고요. 네. 집은 동대문 쪽이어서 항상 네. 한강 다리를 건넜는데 그 한강 다리를 건널 때 나오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트는 거죠 CDP로. 그때 트는 음악이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가장 좋아하는 음악이거나 아니면 특히 돌아올 때는 저녁이니까 네. 한강의 야경을 보면서 듣는 음악들이 저한테 가장 이제 중요한 음악들이었거든요. 그럴 때 뭐 얼슨 댄 파이어 많이 들었었고요. 그때 뭐 프린스도 많이 들었었고. 네.
그때는 지금의 프로듀스의 250이 될 거라는 생각을 혹시 하셨어요? 이렇게 여러 음악에서 성공한 음악가가 될 수 있을 거다. 되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사실 지금까지도 그냥 저는 똑같이 그냥 방에 있거나 아니면 버스에 있거나 그냥 공상을 하고 있고 그 공상을 이제 미디 일렉트로닉 음악으로 구현을 하고 네. 그냥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그걸 하다 보니까는 지금 뭐 이렇게 인터뷰도 하게 되고 뭐 이제 음악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고 싶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경이 있었고 그게 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 방향으로 그냥 이렇게 어영부영 온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고 뭐 그런 것 같네요. 직접 출연하신 네. 네. 로열 블루. 네. 네. 그거를 될까요? 들으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로열 블루의 그 이정식 색소포니스트 네네. 나오시죠. 네. 그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로얄 블루였습니다. 이 곡 얘기는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뮤직비디오를 보고 나니까 더 멋져요. 네. 네. 실제로도 술 드시고 저렇게 이렇게 춤을 추시기도 하시나요? 사실 그 제가 담배도 안 피고요. 네. 그 담배가 피다가 끊은 지가 좀 됐었고 네. 그 전화를 이제 그래도 영상 찍으니까 좀 잘 나오고 싶어서 네. 그 하루 전날 굶고 이래 상태로 갔었는데 테이블 위에 술을 실제로 마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빈속에 술을 마시고 네. 끊었던 담배를 꽤 독한 담배를 한 갑 반을 피우고서는 원래 맨 처음에 제가 들었던 거는 그 선생님께서 연주를 하시고 네. 바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 역할을 할 거다라고 네. 하고서는 다 찍고서는 갑자기 자 이제 형 춤을 춰야 된다고 지금부터 춤추는 건 모르고 가셨군요. 몰랐죠 저는.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갖고 아니 나 그거를 내가 그거 어떻게 하냐. 네. 근데 그냥 어쨌든 이게 스튜디오를 대관을 한 곳이 너무 큰 곳이고 이게 돈이 막 나가고 있으니까 네. 그냥 뭐 그걸 가지고 싸우거나 뭐 실갱이를 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서는 그냥 술을 더 마시고서는 그냥 춤을 춘 거죠. 술김에. 네네. 평상시에 저러지는 않고요. 네. 마음에 드세요? 저 이 뮤직비디오 나오는 걸 보시는 표정이 너무 심각하게 진지하게 보고 계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둘 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한 번은 했었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런 순간에 음악을 듣기 위해서 음악을 만들어 놓고서는 네. 막상 나는 안 그런 척하는 것도 좀 이상한 거고 네. 그게 담기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그리고 뭐 그냥 스튜디오에서 혼자서 조명을 받으면서 술 마시고 담배를 피면서 춤을 추는 경험이라는 거는 또 언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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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한 번은 해도 좋았을 경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제 손으로 트는 일은 없는데 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뭔가 남자의 고독 이런 거 할 때 네네네. 나오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을 의도하신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뭔가 동작을 할 때도 뭔가 그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걸 다 이제 그대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어떻게, 자유롭게? 네. 몇 가지 디렉션이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어떤 춤을 거예요? 추는 장면에서는 없었고 네. 뭐 마지막에 뭐 술을 마시면서 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뭐 해서 이런 건 있었죠. 네. 네. 근데 그래서 딱 느낌이 저게 혼자 있으면서 하는 그 행동이나 그런 태도지만 저거는 누가 봐주길 바라면서 하는 거라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의 고독인데 그렇죠. 고독이면 혼자서 이런데 이게 이미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봐주는 거를 상정하고 하는 것 같다는 네네네. 느낌인데 맞네요. 딱 이 뮤직비디오가 그걸 딱 보여주는 것 같다는 네네. 느낌이. 예. 근데 이정식 선생님도 왜 술 마시는 저쪽 바뀌어가지고 바에서 이렇게 술 마시고 있고 또 거꾸로 키보드 앞에 있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것도 뭐 특별한 의도가 있는 건가요? 뭐 음악 구성상 이제 네. 제가 연주하는 파트랑 선생님이 연주하는 파트가 그렇게. 번갈아가면서 나오기도 하고 네.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이걸 하실 수 있는 그 장면이 또 있으면 좋으니까. 네. 네. 평소에도 가끔 그런 이런 할 때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비디오는 그러니까 이게 뭐 보도국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정말 네. 정확한 표현을 쓰긴 좀 그렇지만은 네. 그런 뭔가 그런 잡는 그런 순간을 담고자 하는 노래였고요. 그러니까 로얄 블루라는 제목도 저는 이제 그 파란색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멋있는 파란색을 표현하기 위해서 앞에 로얄 블루라는 표현을 쓰는 게 조금 촌스럽고 멋있더라고요. 왜 굳이 로얄 블루는 좀 이렇게 너무 멋있으려고 하는 표현 같아가지고 그러면서 로얄을 붙이는 게 뭔가 어딘가 좀 이렇게 싸구려 양주 이름 같기도 하고 약간 그 80년대 네이밍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전반적인 그냥 그렇게 뭔가 폼 잡는 정서, 뭔가 남자니까 이렇게 막 하지만 또 그게 아무도 봐주지 않을 때는 저렇게 옷을 입지도 않을 거고요. 그냥 하얀색 메리아스 하나 입고서는 그냥 소주를 마시는 거겠지만 진짜 외로우면은 근데 나의 외로움을 누군가 좀 드러내고 봐주길 바라는 그렇게 뭔가 폼 잡고 싶어하는 마음, 뭐 그런 느낌의 곡인 것 같아요.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모든 곡들이 다 너무 멋져 보이긴 하는데 저거 작업하실 때는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저런 모든 곡들이 좀 어떠셨어요? 작업하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계속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뽕이라고 정했으니까 네. 한편으로는 굉장히 특정 장르의 음악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생각해 보면은 뭐 뽕짝과 트로트의 차이가 뭐예요?라는 질문도 많이 받거든요. 네. 근데 꼭 다시 달리 얘기하면 그게 사실 별 차이가 귀로 안 느껴진다는 얘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트로트, 뭐 뽕짝 혹은 뭐 예전에 뭐 어떤 발라드를 들을 때 뽕기 있다. 뽕기가 있다. 네. 네. 사실 음악적으로 별로 통하는 말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아는 거죠. 네. 그렇다면 그게 무엇일까를 찾아내는 거였기 때문에 특정 장르의 어떤 음악적인 형식을 그냥 가지고 온다고 해서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었고요. 그렇다면은 나는 무엇으로부터 뽕기라고 하는 거를 느끼는지 그거를 찾는 과정이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네. 그 과정과 그것들을 들고 와서 이제 지금 내가 또 보여주고 싶은 거, 내 방식으로 풀어내고 싶은 어떤 형식, 다른 형식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섞는 과정에서 배합인 거죠. 저는 이제 특히 이 앨범의 경우에는 그 요리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 네. 뭐 아포가토 같은 요리들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아이스크림이 정말 단 아이스크림이 있고 그 위에 아주 쓴 에스프레소를 얹으면은 그 잠깐 동안 그 요리가 완성이 되는. 네. 그러니까 그 배합이 중요한 거고 누군가는 뭐 콩국수에 소금을 뿌려야 된다, 뭐 설탕을 넣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수박에 소금을 넣으면은 소금을 뿌리면은 더 달아진다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계속해서 몇 대 몇으로 이걸 어떻게 얼마나 섞어야 네. 일로 가면 너무 뽕짝, 일로 가면 전혀 뽕짝이 아닌 음악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거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뭐 뽕이다 아니면 힙합이다 아니면 케이팝이다 이게 다 배합의 차이인 거네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혹시 요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본 적이 없어요. 아. 앨범이 그 이제 트롯 열풍이 아마 처음이 미스트롯이었을 거고 네, 네. 그게 시작하기 전에 사실 앨범이 구상이 들어간 단계가 들어간 앨범이었기 때문에 네. 한번 열풍이 오고 나서 앨범이 나와서 사실은 조금 안 좋게 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거는 뭐 달리 또 들어주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럼 진짜 그 트로트 열풍과 네네. 이 뽕과는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해요. 네네. 좀 어떤 면으로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이게 뭐 음악도 반복이 되고 장르도 계속 반복이 되고 지금이 약간 뽕과 트로트가 다시 오는 그때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트렌드가 와서 흐름이 왔다라기보다는요. 네. 뭘까 그 프로그램의 파급력이 그냥 보여준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듣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그 약간 평상시에 음악 비즈니스 이쪽에서 약간은 좀 이렇게 주류에서 밀려나 있는 듯한 소비층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 소비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를 보여주기도 한 것 같고요. 그냥 뭔가 흐름을 가져온 것도 맞겠지만은 그게 보여질 수 있는 어느 하나의 뭐 깔때기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발굴 수면을 이렇게 올린 거네요. 네. 근데 저는 이 뽕 앨범을 들으면서 이 향수 이런 게 되게 생각이 났거든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린 시절부터 봤던 어떤 그런 기억들이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했고, 근데 그것처럼 저도 이제 들으면서 제 어린 시절의 어떤 기억들이 생각나고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그런 향수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어떻게 들릴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뭔가 저는 이 뽕짝 이런 게 뭔가 추억, 뭐 옛날, 뭐 20대 친구들한테 뭐 그런 느낌하고 연결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들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어떨지 다른 사람이 돼보지 않아서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젊은 친구들도 되게 많이 좋아하지 않나요? 그 점에서 이제 사운드적으로는 좀
그 완성도에 대한 집착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네. 지금 들었을 때 그냥 그 뽕짝 사운드로 들리면은 안 되는 거였기 그죠. 때문에 네. 지금 누가 들어도 사운드가 정말 좋아서 그냥 사운드만으로도 듣고 싶은 앨범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아. 했었고요. 네. 그래서 뭐 요즘에 뭐 20, 30대, 20대 분들도 아마도 사운드적인 면에서 좋아해 주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사실 20대에도 심지어 10대에도 저 노스탈지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평생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20대라고 해서 옛날이 그립지 않을 것 같진 네. 않고요. 네. 사실 20살만 돼도 중고등학교 때가 어떻게 보면 더 그립죠. 예, 네. 예. 더 가까울 때니까. 네. 그 친구한테도 뽕에 대한 추억이 있을 거예요. 항상 근데 주변에서 그러고 보니까 볼수 있으니까. 주변에서 항상 맞아요. 들렸던 음악인 것 같다는 느낌은 있어요. 네네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예. 예. 맞아. 저도 제가 뭐 주동적으로 야 우리 이제부터 뽕짝을 부르자 이런 적은 없지만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뭐 어른들이 부르는 걸 듣기도 했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제 몸속에 이렇게 흘러든 음악 같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예. 그 참 김연자 씨의 그 뭐지? 아모르 파티. 아모르 네, 파티는 네. 애들 엄청 그쵸, 좋아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거에 대한 어떤 끌림이 우리한테 있나 보다. 참. 어떻게 보면 이제 뽕에 끌리셨잖아요. 뽕에 끌렸고 뽕이 이제 자신의 음악이 됐다고 느끼시는 거잖아요. 네네. 이제 다음 목표는 혹시 어떤 음악일까요? 뽕 앨범을 만들면서 앨범을 내고서 이렇게 좋은 반응을 얻고 나니까 가장 크게 얻은 자신감은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겠구나 이거든요. 생각해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대로 해왔고 여기까지 왔고 근데 이렇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는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건 것 같아요. 똑같이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 방식이 잘못된 게 아니구나. 뽕이란 타이틀을 맨 처음에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바로 하겠다고 했던 것도 내가 좋아하는 그 제가 취향이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좋은 것들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유명한 노래들 좋아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다고 느끼는 것들은 남들이 좋다고 느끼지 않을까봐 불안해하는 게 앨범 만들면서 가장 크게 불안한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칭찬들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는 내 귀에 좋으면은 남들 귀에도 좋다라고 하는 자부심, 자신감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좋죠. 너무 편하죠. 그냥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냥 계속 가면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편하죠. 이제부터 어떤 음악이 아닌 거네요. 어떤 특정한 음악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음악, 내가 원하는 음악. 네, 특정 음악을 하겠다도 없고 특정 음악은 하지 않겠다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재밌고 좋다고 느끼고 하고 싶으면 그냥 할 거고요. 그러면 뉴진스의 곡을 작업을 하실 때도 그런 거 아니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하자 이런 거였나요? 그렇죠. 사실 어떤 네. 타겟으로 만든다기보다는 네. 그냥 계속해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 그러니까 내가 좋아야 일단 곡이 완성이 되거든요. 아까 잠깐 짧게 말씀 나눴지만 곡이 완성이 안 되는 이유가 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방향이 있으면은 이 노래를 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목표치 같은 게 조금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은 계속해서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 말고는 좋아하는 방향으로 가야 이게 딱 병이 딱 꽉 찼구나. 이제 뚜껑 닫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느낌이 그제서야 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타겟으로 하기보다는 그냥 이런 노래가 나오면은 나는 좋아할 것 같아. 라고 하는 식으로 가는 거죠. 저희가 춤을 추어요까지 준비를 맞아요. 했잖아요. 네. 예. 네. 그걸 지금 들어볼까 네, 네. 하는데 네. 춤을 추어요는 근데 앨범에는 실리지 않았잖아요. 아까 네네. 왜 안 실었는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곡을 왜 하셨는지 그게 원래 이제 다른 옛날에 장은숙이라는 있던 옛날 이제 활동 많이 하셨던 그 가수가 했던 노래인데 왜 이거를 선택을 하셨는지. 예. 일단 들었을 때 제 생각에는 이 곡이 당대에 제가 지금 만들고 싶어 했던 그런 곡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가사가 서글프죠. 네. 묘하게 서글프지만은 리듬은 굉장히 경쾌하고요. 네. 그러면서 노래는 또 너무 절창이시니까 네. 정말 절절하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렇게 막 꼬면서 절절하게 부르지 않거든요. 시원시원하게 네. 깔끔하게 부르려고 하시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러니까 미팔군스러운 음악들이 있었고요. 네. 근데 또 반대로 완전히 통속 가요 네. 같은 음악들이 있었고,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그 춤을 추어라는 곡이 딱 그 중간에 있는 곡이었어요. 분명히 이 사운드도 섞여 있지만은, 그러니까 외국 음악 같이 들리는 요소도 있지만은 네. 완전히 한국 음악 같이 들리는 요소도 있고, 그게 섞여 있는 정말 멋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그 무렵에 나운도 선생님에게도, 선생님은 연주를 많이 하시는 분이고 노래가 그렇게 부각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나운도 선생님을 만나 뵙고 이제 뽕짝 사운드에 대한 원래 조언을 듣고 싶었는데 네. 만나 뵙고서는 그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작업을 하시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잠깐 폐쇄가 되기 직전이었는데 네. 그 콜라텍으로 이동을 하는 길에 콜라텍. 네, 콜라텍으로 이동을 하는 길에 선생님 혹시 장은숙 씨의 춤을 추어요라는 곡, 춤을 추어요라는 곡 혹시 아시냐고. 장은숙 씨 노래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요청을 드리고 싶다고. 그러니까 네. 알겠다고 하고서는 이제 업소에 도착을 하고 녹음 준비를 하고서는 악기를 키자마자 그냥 바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는 과정도 없이 그냥 악기를 틀고서는 바로 그냥 불러버리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바로 불러버리고, 그 마찬가지로 이제 이 경우에도 그 보컬 파일을 들고서는 어떻게 할지를 또 고민을 하다가 선생님께서 연주는 덜어내고 이제 제가 새로 반주를 네. 짜서 그 위에 입히는 식으로 작업을 했죠. 네. 그러면서 그 뽕짝의 신스 사운드는 이미 다른 곡들에 충분히 있기도 하고, 네. 나운도 선생님께서 그거를 뭐 가장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걸 제가 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은 이 곡의 리드 악기는 뭘로 할까를 생각했을 때 기타를 넣으면 좋겠다. 네. 그럼 기타리스트를 어떤 분으로 할까를 하다가 고민을 많이 했었고, 뭐 다른 분들 녹음도 받았었는데요. 그 어느 날 유튜브를 보는데 이제 이중산 선생님 연주하는 영상을 보고 네. 이 사람이구나 했죠. 그러니까 나운도라는 분도 사실은 저는 잘 모르던 분인데 아마 서른도와 나훈아를 뭔가 그래서 그런가? 둘을 합친 것 같은 그런 이름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전자올겐 뭐 네네. 그렇게 설명이 되더라고요. 네네. 전자올겐에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다. 새로운 네. 이제 고속도로의 황태자 이렇게 네. 하더라고요. 뽕짝 음악을 연주하시는 분이시죠. 네. 메들리 많이 하시고. 메들리. 그러니까 콜라텍에서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요즘에는 거의 댁에서 작업을 하시면서 요즘에 이제 유튜브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이제 유튜브도 그쪽으로도 유튜브로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요즘에는. 그러니까 콜라텍이 춤추는 곳인 거죠. 그러니까. 네네네. 네. DJ도 있고. DJ 요즘 뭐 제가 콜라텍 가보진 않아서. 그 키보드를 이렇게 한 여러 단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네, 사방으로 네. 쌓아놓고요. 네. 이제 뭐 여기에서는 드럼 연주되고 그 네. 혼자서 연주를 연주를 하면서 마이크를 네. 이렇게 대고 노래도 하시고 네. 혼자 뭐랄까 김수일 선생님 플러스 이박사 선생님 같은 포지션인 거죠. 만능 뮤지션이네요. 네네. 그러니까 정말 만능이시죠. 진짜. 네. 네. 너무 멋있더라고요. 근데 네. 어렸을 때 들었을 때 기억은 진짜 그냥 네. 뭐 신나는 춤을 추어요 이러니까 네. 그것만 생각했는데 가사를 이제 와서 다시 보니까 맞아요. 네. 가사가 너무 어릴 때 잘 모르고 들었는데 모르고 들었을 나이 들어서 때랑 들으면 또 다 느낌이 다른 맞아요. 거예요. 막 울컥 네. 가사가. 네. 그럼 그걸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춤을 추어요. 행복한 춤을 추어요. 멀리 사라진 나를 이대로 잊어버려야 해. 당신의 검은 머리에 어느새 하얀 꽃
엎지고 당신의 웃음 속에 눈물 자국이 있어요. 잊어버려요 당신의 슬픈 이야기들. 당신의 검은 머리에 어느새 하얀 껍지고 당신의 검은 눈에 눈물 자국이 있어요. 잊어버려요 당신의 슬픈 이야기들. 잊어버려요 당신의 슬픈 이야기들.
춤을 추어요 들어봤습니다. 네. 너무 멋지네요 정말. 네. 네. 아 오늘 진짜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하고 싶은데 뒤에 또 다른 녹음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뭐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예.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일단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이렇게 앨범에 관한 얘기를 처음으로 되게 길게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다 네. 보니까는 저도 이제 이 앨범에 대해서 이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앨범 만들던 기간은 또 꽤 전이어서 그렇죠. 예. 오랜만에 또 약간 회상을 하면서 옛날 얘기하듯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았고요. 네. 네. 아까 사실 들어오시기 전에 이제 잠깐 워밍업으로 얘기하면서 하나씩 노래를 만드는 게 이제 고름을 내보내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꼭 다시 해야 되겠다 했는데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제 네. 끝나기 전에 해야 되겠다 생각이. 네. 그러니까 작품을 하나씩 짜내는 내는 것 거를 뭐 어떤 분들은 뭐 출산에 비유하기도 예, 예, 하고 예. 뭐 그러는데 아까 그 비유가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예, 그 한번 다시 말씀을 해주시면. 예. 이 결과는 너무 즐거운데 그 네. 과정에서는 마냥 이렇게 즐겁지만은 않기도 했고 네. 그냥 계속해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음악을 250이라는 이름으로는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어쨌든 해내야 되는 일이었고 해치워야 되는 일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봤을 때는 뭘까 정말 그냥 쥐어짜듯이 낸 앨범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네. 앨범을 듣기 위해서 많은 음악을 듣고 뭔가 많이 섭취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정말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통해서 만들어낸 앨범이기도 해서 그냥 뭔가 최후에 남아있는 뭔가 내 안에 하나를 찾아서 계속해서 그냥 빼고를 하다 보니까는 만들어진 앨범이거든요. 그래서 네. 뽕짝이라는 게 저한테는 어떤 새로운 음악을 만들었다라기보다는 그냥 이 뽕짝 음악이라는 게 내 안에 어디에 있었는지를 거꾸로 찾아 들어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과정이 이렇게 편치만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뭐 고름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된 거죠. 네. 아, 그러니까 다른 곡을 할 때와는 조금 약간 다른- 차별되는 그럼요. 과정이었던. 내려놓고 받아들이고 뭐 네네. 이런 과정들. 그래도 한 번쯤은 넘어서야 되는 산이었던 거죠. 이 네, 그러니까 뽕이라는. 내가 어디서 시작하는지를 알고 싶었던 것도 있고요. 거기서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음악으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새로 이제 바닥을 치고 다시 새로 시작하듯이 음악을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홀가분한 마음도 있고요. 그 뭐 홀가분해지려고 넘어야 할 산이라고 생각했던 음반인데 사실 결과가 너무 좋고 반응, 뭐 상도 많이 받으시고 네네. 해서 지금 마음은 좀 많이 정말 그 틀리지 않았구나 하는 마음이 좀 큰 것 같아요. 네. 하길 잘했구나 이거.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저는 있었어요. 예전에 곡을 하나 내고 나면은 저도 이제 작곡을 했을 때 내고 나면 그날 밤에는 잠을 못 잤거든요. 네네. 이게 잘 되던 못 되던 네네. 그 흥분과 되게 여러 가지 복합되는 네. 감정이 딱 이거 발표하고 나서 어떠셨어요? 그날 잘 주무셨어요? 발표가 앨범 음원이 공개되는 순간에는 그때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나가던 무렵이어서 그 찜질방을 열었거든요 다시. 네. 네. 그래서 오랜만에 사우나에 가서 한 2시간 정도 그냥 네. 뜨거운 물 속에 몸을 담그고 그냥 네. 했구나였고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앨범이 나오기 한 일주일 전쯤에 되게 오랜만에 앨범을 들었어요. 근데 앨범을 들으면서 일단 마스터링에 대한 고민도 해결이 됐었고 두 가지 네. 버전 다 내기로 했으니까 앨범을 오랜만에 듣는데 몇 군데에서는 좀 약간 울컥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냥 와, 그러니까 남들이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때 했던 고민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 뭐 아무것도 아무도 못 알아듣고 아무도 눈치 못 챌 고민인데 이게 뭐라고 이걸 가지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씨름을 했을까 하는 부분도 있고 다 지나고 나니까는 그냥 좋았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 앨범을 통해서 가장 즐거웠던 순간은 그때인 것 같아요. 앨범이 나오기 전에 내 앨범을 들었는데 그냥 좋더라고요. 이게 내 앨범이라니 너무 좋다. 네. 들려주고 싶다 사람들한테. 아. 네. 네.
오늘 그 음반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정말 좋았습니다. 예. 네. 더 얘기를 막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지금 예, 시간이- 스튜디오를 네. 비워가지고 예, 어쩔 수 없네요. 네. 오늘 박지원 씨도 뭐 한마디 해주세요. 어떠셨어요? 저는 음. 사실 이제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그 벽을 저는 정말 너무 크게 체감하고 어떻게 보면 좀 넘지 못한 입장에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사실 제가 몇 번 출연은 안 했는데 이렇게 계속 쳐다본 적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이 예, 아파서 예. 이쪽으로 고개를 옆에서 너무 많이 계속 들어서 예. 약간 이제 반은 약간 팬심으로 이렇게 계속 아. 질문 드렸고 네. 사적인 욕심을 많이 지었습니다. 정말 궁금했던 것들을 너무 많이 여쭤보고 예. 저도 이제 짧은 시간이었지만 깨달음을 많이 얻었어요. 제가 아. 지금까지 못했던 부분이나 저도 이제 음악을 20년 넘게 했었으니까 그 계속 한계가 있었고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셨구나 막 이런 그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담고 그렇게 옆에서 들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250 프로듀서님의 음악을 사랑하는 팬분들께 한마디 하고 끝낼게요. 다른 것보다 계속해서 그냥 제가 좋다고 하는 방향,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만들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하게 지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음악이 다 만족스럽거나 좋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저는 좋아하는 음악이라는 거, 네, 저는 좋다고 낼 거라는 거는 약속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다음 계획이 있으세요? 지금 하고 다음 있는- 앨범에 대한 구상은 이미 들어갔고요. 아, 네. 네네. 어떤 건지 여쭤봐도. 이제 뽕 앨범으로서는 완전히 뭐랄까 다 모든 거를 벗었으니까 네. 새로 지금부터 뭔가를 먹으면 이제 완전히 진짜 너무 심하게 다이어트를 한 상태라고 치면은 지금부터 먹으면은 내가 무엇을 먹는 사람인지에 대한 생각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 뭐 장르라든지 뭐 이런 게뭐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 거는 아닌. 네, 장르가 특별히 있는 건 아니고. 네, 네. K-팝 음악들은 계속 또 그럼요. 이제는 그것도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앨범이 빨리 내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어떤 음악 하는 사람인지를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 되겠지만은 나부터도 알아야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젠 앨범이 나왔으니까는 내가 어떤 프로듀서인지를 나도 배워가면서 많이 하고 싶어요. 네. 할 수 있는 한 많이 하고 싶습니다. 네. 자꾸 얘기를 덧붙이게 되는데 끝나지가 않아요. 끝나지가 않아요. 예. 아니 근데 뽕을 찾아서도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뉴진스의 음악을 듣다가 여기까지 왔다.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네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다른 음악 같지만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에 또 네, 또 오시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얘기를 네. 나눠보는 걸로. 네. 네. 오늘 프로듀서 250 씨 모시고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